네, 안녕하세요. 작가 문채연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모로토미 요시히코 박사의 책인 남자아이 키울 때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크게 5가지로 요약을 했었어요.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가 남자아이는 엄마와 연인 관계와도 같다. 그래서 아이를 대할 때 연인에게 하듯이 부드러운 말투와 명령조가 아니라 부탁하는 어조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내 아이를 다른 아이나 형제와 비교하지 않는다. 네, 특히나 이 남자아이들은 기질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당했을 때 불필요한 우월감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칭찬을 많이 해주고 아이가 했던 아무리 사소한 결과물이나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에 대한 어떤 평가보다는 엄마가 너가 이렇게 해서 참 즐거웠다는 거를 알려주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집안일을 돕는 습관을 기르자라는 거였는데, 특히 이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보상제도, 예를 들어서 포인트 카드를 만들어서 아이가 집안일을 돕을 때마다 하나씩 적립을 해주고 다 모았을 때 커다란 것으로 보상을 해주라고 했었어요. 이 아이가 집안일을 돕는다는 거는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사회생활을 하거나 결혼생활을 했을 때 어떤 남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고 했었어요. 네,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요즘에 이제 최대한의 인내심을 갖고 실천해 보려고 하는 중인데, 물론 제가 요 근래 좀 몸이 안 좋아서 아이들한테 나 엄마 좀 그만 불러. 엄마 너무 힘들어 죽겠어. 말하기도 힘들어. 막 이렇게 좀 짜증을 내긴 했었는데, 그렇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요. 확실히 좀 개선되는 점이 있어요. 아이가 짜증을 좀 덜 내고 엄마를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은 그 나머지 이제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번째가 뭐냐면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부모가 되자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정말 이것 또한 엄마가 하기 힘든 상황인데, 엄마는 정말 집안일부터 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아이가 막 엄마를 붙잡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가서 너 할 일 좀 해. 엄마 이거 지금 바빠 죽겠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잘해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 한 예로 저도 한번 겪어본 적이 있는데, 학교 다닐 때 이제 새 학기가 됐는데 선생님이 앞에 한 명씩 나와서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아이가 딱 앞에 나가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허공만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얘기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면 들어가자. 이렇게 했는데, 저 못하겠어요. 이런 말도 없이 그냥 아무런 말도 없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자기가 뭔가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을 때 안 좋은 경험을 했다는 증거거든요. 네, 특히나 남자아이 같은 경우 언어를 담당하는 좌뇌가 여자아이보다 발달이 늦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아이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여자아이들이 훨씬 말을 잘하고 빨리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아이들에게 대화는 즐거운 것이다. 이거를 엄마가 알려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그 엄마가. 우리 아들 오늘 학교 생활 어땠어? 그러면 아이가, 재밌었어. 이러면 엄마가, 어떤 게 재밌었어? 그럼 아이가 어떻게 대답하죠? 그냥 모르겠어. 이러면은 엄마가, 모르겠다고?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러면 아이가,
아니, 그게 잘 모르겠어. 이러면은 엄마가 뭐라 그러죠? 아유,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말하는 게. 이렇게 하잖아요. 아들 키우는 엄마는 이제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해본 적이 아닐 텐데, 이 남자아이의 말은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막 엄마가 꾸짖거나 아니면 아이의 말을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엄마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버릇이 아이로 하여금 대화 공포증을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서툰 아이를 나무라거나 추궁하지 않고 아이가 아무리 헛소리를 해도 즐겁게 들어주고 최대한 리액션, 맞장구를 쳐주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래서 남자아이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길러주는 데는 부모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들어주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와 대화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아이보다 말을 적게 해야 된대요. 아이가 막 말을 더듬더듬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머뭇머뭇한다고 답답하다고 해서 엄마가 그 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말을 좀 기다려주고 무슨 말을 하려는지 좀 경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엄마는 언제나 네 얘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자세를 갖고 우리가 바쁘다 보면 지금 얘기하지 말고 좀 이따 얘기해, 이렇게 아이한테 얘기해버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이는 어차피 엄마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먼저 갖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 경우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의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줘야 한다. 그게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이가 참 이 창의력이 굉장히 폭발하는 시기다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럴 때 엄마가 좀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전혀 걱정할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엉뚱한 말을 많이 하고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일수록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에 적절한 호응을 해주고 맞장구를 쳐주고, 네, 우리가 예능 프로 같은 걸 봐도 옆에 이제 게스트들의 특징이 리액션을 굉장히 오버해서 잘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최자도 굉장히 신이 나서 더 재미있는 액션을 하게 되는데, 아이와 대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축구를 했는데 슛을 못 넣었어요. 그래서 그 속상한 걸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그거 뭐 안 넣어도 돼, 그냥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그냥 안 되면은 그냥 포기해, 그냥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네가 오늘 슛을 못 넣어서 기분이 참 안 좋았겠구나 하고 아이의 기분을 차려주는 그런 리액션을 하면서 그래서 적절한 호응과 아이의 기분을 알아채고 맞장구를 쳐주기. 그리고 요즘에 보면 반에서 인기 있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운동을 잘한다거나 뭐 공부를 잘한다거나 이거보다는 말을 재밌게 하는 아이 있잖아요. 농담을 하면서 아이를 웃겨주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인기가 많다고 해요. 이거는 다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사항으로 얘기한 게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는 부모가 되자라는 사항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부부의 스킨십이 아이의 마음을 안정시킨다라는 건데요. 이게 참 동양인의 특성이 다 그런데 아이 앞에서 스킨십 하는 걸 굉장히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요. 스킨십이 많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일수록 나중에 이제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부모가 아이 앞에서 자연스럽게 포옹을 하거나 손을 잡거나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자란 아이는
그 남자와 여자의 그런 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학창 시절을 할 때 만약에 여학생들이 옆에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엄마 아빠가 서로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딱 단절시키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그게 굉장히 낯설고 좀 이상한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이성에 대한 이상한 호기심 쪽으로 가서 막 이상한 야한 동영상을 몰래 본다던가 혼자 좀 이상한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당장 실천하기 힘들더라도 아이 앞에서 손을 잡거나 포옹하거나 가벼운 키스를 한다거나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정도는 꼭 하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이 있더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아이를 목욕시키다 보면 흔하게 이제 겪게 되는 일인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그 생식기의 생김새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딸이 예를 들어서 오빠는 왜 고추가 달려있는데 나는 없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럴 때 그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막 정색하는 반응을 하기보다는 오빠의 저 고추는 남자의 파워를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여자는 비록 그게 없지만 나중에 예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이런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항상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집 앞에 나가는데도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를 낳으러 갈 때도 예쁘게 치장을 하고 갔다고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을 상징하냐면 집에서 우리가 왜 생활을 하다 보면 막 귀찮기도 하고 시간도 없고 힘들고 하니까 막 머리도 며칠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눈곱 낀 상태로 막 추리닝 입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아이가 그런 엄마나 아빠를 봤을 때 이 이성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이게 참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생만 돼도 이제 아이들이 보는 눈이 엄청 있어서, 막 엄마가 이렇게 막 부스스하게 있거나 하면 엄마 학교 안 오면 안 돼. 뭐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조금 힘들더라도 집에서도 멋진 엄마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자. 이게 사실 외적인 것도 좀 굉장히 이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킨십이 나오려면 좀 어느 정도 약간 좀 꾸며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어떤 책을 읽어봐도 참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아요. 엄마와 아빠의 사이가 좋고 아이 앞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해도 아무리 비싼 학원을 보내고 집에서 싸우는 부모보다 몇 배가 더 낫다고 해요. 아이의 정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아이 앞에서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거나 가볍게 키스를 하기, 이런 작은 스킨십을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할 건 아닌데 여기 잠깐 책에 나오는 얘긴데요. 사춘기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가 이제 사춘기를 맞게 되면 갑자기 방문을 닫아버리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좀 몰래 숨어서 이상한 영상을 보는 것 같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된대요. 그럴 때 이제 엄마는 걱정이 되다 보니까 너 왜 그래? 엄마랑 얘기 좀 해볼까? 이렇게 좀 아이를 추궁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사춘기 아이를 대하는 가장 좋은 태도는 관망하는 것. 여기서 관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이를 네 마음대로 행동하게 내버려 두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너의 뒤에서 너를 지켜보고 언제든 너의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사인을 끊임없이 보내주는 것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몽정을 해서 그런 더러워진 팬티를 빨고 있다거나 뭐 야한 그런 동영상을 인터넷이나 어떤 책, 잡지 같은 걸 보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웬만하면 관망하는 자세로 넘겨주고 근데 보고도 넘어가지 말아야 할 그런 사항들도 있어요.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어떤 여성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유 저렇게 짧은 걸 입고 다니니까 강간을 당하지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지켜보면 안 되고 어떤 이런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했을 때는 엄마가 딱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든지 자기 몸은 자기 소중하니까 허락 없이는 손을 댈 수가 없어. 여성을 인간으로서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남자아이 키울 때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크게 5가지로 요약을 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그전 시간에 했던 법륜 스님의 엄마 수업이라는 책과 이 책에서 말하는 그런 공통적인 사항은, 육아의 기본은 뭐니 뭐니 해도 엄마 자신의 사랑과 행복감이라는 건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꿈쩍하지 않고 안정된 평온감과 행복감을 바탕으로 아이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것, 이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아이를 영재로 키워낸 그런 엄마들의 공통점을 보면 항상 아이의 말을 경청을 해줘요. 이게 정말 어려우면서도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아이의 이런 소중한 어린 시절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아이를 바라본다면, 내가 좀 덜 짜증내고, 더 많이 안아주고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한 권의 책을 또 읽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일주일 다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가 문채연이었습니다. 뿅!